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시시때때로 사이다를 날리며 살았더니 오히려 시댁과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지혜로운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남편 사업 도우며 살고 있어요. 저는 시집살이 지독하게 당하고 살거나 시댁과 연 끊고 살 뻔한 며느리입니다. 초반에 시어머니와의 기싸움에서 이겨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려고 하기는 해요. 요즘은 인심 쓴다 생각하고 좀 괴롭힘을 당해주기도 해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할 말을 다 하고 살았는지 지금도 약간 의문이 들어요. 어른들 보기에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 그리고 당신 감정 상태에 따른 시어머니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저는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신랑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께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부모님과 의절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신랑이 좋게 봐주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말해볼게요. 지금은 시댁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신혼 때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임신 중이기는 했지만 시댁에 제사가 있을 때는 가서 일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형님은 제사에 안 오더라고요. 형님도 처음부터 안 왔던 것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일하러 온 형님에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나 했을 것이고 감정 상해서 형님이 시댁에 잘 안 왔던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에요. 첫 제사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막달이 다 됐을 때라서 신랑이 오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교통편이 좋지는 않아요. 저희 집과 시댁이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대중교통으로 가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날 신랑은 점심 먹고 들어와서 저와 함께 시댁으로 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막무가내로 아침 일찍 오라고 하셨던 거죠. 결국 저는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 도착하니 시어머니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에게 며느리돌이가 어쩌고 하시면서 싹수 없는 것이라는 막말도 좀 하셨어요. 제가 싹수 없는 며느리였으면 제사에 안 왔겠지 이렇게 왔겠냐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또 말대꾸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어봤자 시어머니랑 싸우게 될 것 같은데 싸우다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집에 갈 것이라고 나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제가 당장 나서지 않고 뭐 하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랑이 저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 그날 혼자 제사 준비 다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로 엄청 화를 내셨는데 시어머니 말씀에 말대꾸 다 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뭐 이런 레파토리였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들이 따지실 것이면 안 오는 형님에게 따지실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삿날 만삭인 며느리가 2시간 가까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시어머니 흡족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어머님이 이런 분이라서 형님이 시댁에 안 오나 보다고 공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가서 고생하고 욕먹는 멍청한 짓을 할 마음 없으니 그리 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며칠 동안 전화로 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 전화 하나도 피하지 않고 할 말 다 했어요. 나중에는 인신공격도 하셨는데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께 인신공격 좀 했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냐는 말 아마도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신공격일 거예요. 그런 말 하실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외할머님은 외숙모님들에게 그렇게 잘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왜 배운 대로 안 하시냐고 받아치고 외할머님이 오냐오냐 하는 자애로운 어머니라서 시어머니는 버릇이 나빠진 것 같다는 막말도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막말을 하고 말대꾸도 꼬박꼬박해서 한동안 시끄러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3일밖에 안 가더군요. 그리고 시댁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해서 감정이 많이 상해 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때도 저는 시댁의 명절 제사 김장 전부 참석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2년간은 저희 시어머니 저만 보면 트집 못 잡아 안달난 분이셨어요. 시댁에 양말 안 신고 갔다고, 아이 옷 얇게 입혀서 왔다고, 신랑 살 빠졌다고, 신랑 살쪘다고 등등 저에게 한마디 하실 이유도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양말 안 신고 왔다고 뭐라고 하셨을 때는 다음부터 잘 갖춰 입고 올게요 라고 수긍도 하고, 아이 옷 얇게 입혀서 왔다고 하셨을 때는 두껍게 입히면 땀이 많이 나서 그래요 라고 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신랑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수긍도 하고 할 말도 하고 그랬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도 비아냥거리고 더 트집 잡고 하는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면 저는 한술 더 떠서 비아냥거리곤 했습니다. 신랑 살 빠졌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시길래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그랬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신경을 안 쓰니까 신랑 살이 빠진 거라고 막무가내로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럼 신랑이 키가 평균 키도 안 되는 것은 어머님이 안 먹여서 그런 것이냐고 말이 되는 말씀을 하라고 받아쳐 버렸습니다. 제가 하도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른들에게 버르장머리 없게 굴면 아이들도 배운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 배우라고 하는 행동인 거 모르셨냐고 했어요.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참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어머님도 시어머니이신 할머님께 대들고 10년 동안 연 끊고 사셨던 것 아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다기보다는 시어머니 당황하시라고 공격적으로 한 얘기였죠. 사람이 살면서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할머님이 시어머니께 좀 너무하셔서 시어머니가 한동안 연 끊고 지냈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무조건 시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것이니 저도 시어머니의 잣대로 시어머니의 잘못을 꼬집었던 것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잘못을 찾아서 크게 부각시키려는 분이시니 저도 똑같이 대해드린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김장 때도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 디스크가 와서 팔이 저리고 그랬는데 아파도 시댁에 가서 배추 절이는 일을 했어요. 다음날 너무 아파서 시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했어야지 왜 집에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픈데 어제는 어떻게 와서 배추 절이는 일을 했냐고 하시는데 아, 시어머니는 내가 아프던 말던 오늘 안 온 것이 괘씸하기만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그렇게 아픈데 괜히 갔나 봐요. 후회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빈말이라도 괜찮냐고 하셨으면 후회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돼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안 가야겠어요. 이제 기분 나빠서 컨디션만 안 좋아도 안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더군요. 말이 되죠. 형님은 시댁에 아예 안 오니까 마음 편히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형님만큼 똑똑하지가 못해서 이렇게 일하고도 욕먹고 있고요. 저도 이제 좀 똑똑해지려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김장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은 예전 버릇이 나오시곤 하는데 제가 형님 일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말실수하신 거 크게 돌려드리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괴로워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죠. 저까지 시댁에 등 돌리면 시부모님은 더 괴로우실 것이고 효자 신랑도 괴로울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으세요. 시어머니를 휘어잡고 살지 못하셔서 그렇지 젠틀하시고 저를 많이 위해 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정에서도 성질 더러운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란 만큼 성질을 못 참아서 시어머니께 덤볐던 것도 있고 괜한 경쟁심으로 시어머니와 끝장을 보자고 덤볐던 것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신랑은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가 시댁과 잘 지내보려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했던 것처럼 신랑이 말하는데 어안이 벙벙. 저는 승부욕이 발동했을 뿐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신랑 말대로 되었으니 신랑이 그런 칭찬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죠. 남편이 그렇다는데 어딜 마누라가 나서서 아니라고 하겠어요. 아무튼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예뻐하셨고, 김장 사건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잘 안 하시니 그런대로 시댁과 잘 어우러져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성질이 더러운 것뿐인데 제가 무슨 생각이 깊어서 시어머니께 막 대들고 했다고 믿는 신랑 때문에 가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도 받아주곤 합니다. 형님은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저 혼자 짐을 다 지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참고 그렇게 잘 하냐면서 저보고 대단하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저 별로 참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신랑과 형님은 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언젠가는 형님도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서 볼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 맞네요. 스니님이 겸손하셔서 그렇지 속이 깊은 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남자 입장에서 남편분이 스니님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은 시모 생신에 시댁에 미역국을 끓여놓고 온 며느리에게 시모가 원망을 하길래 참교육을 하고 앞으로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아이 둘 키우며 맞벌이하는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미역국 끓여놓고 온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제가 끓여놓은 미역국 가져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하던 거 모두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진짜 진리인가 봅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생신날 점심시간에 짬내서 미역국 끓여놓고 간 것을 봤으면 감동을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저희 시모는 미친 게 틀림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남편과 결혼할 때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양가에서 받은 지원 하나 없었고요. 모은 돈은 비슷했는데 남편보다 제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해오던 일,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간 제외하고는 쉰 적 없었고요. 제가 다니는 직장, 작은 사업체이지만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여직원들 육아휴직 보장해 주셨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에 가깝게 받지만 회사에서 수익이 크게 나면 직원들 덕분이라고 하시며 보너스를 크게 한 번씩 나눠주셔서 직원들 모두 열심히 일하는 회사입니다. 월 급여로 치자면 제가 남편보다 적기는 하지만 총 수입으로 봤을 때는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법니다. 맞벌이하며 아이 둘 키우고 살고 있는 며느리 분명 매일 녹초가 되도록 회사 일과 집안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본인 기분만 생각하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야겠으니까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처음 느꼈을 때가 가사분담 문제로 남편과 티격태격했던 신혼 때였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본인은 퇴근하고 게임을 하거나 누워서 TV를 보고 저는 집안일을 했는데 집안일을 함께 할 생각이 없더군요. 남편에게 집안일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고 처음에는 하기 싫어했지만 결국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남편도 함께 가사 일을 한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알게 되고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쉬는 것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냐? 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남편은 실드 쳐주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벌이 하면서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아이들도 거의 내가 케어하는데 남편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따져서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잔소리가 겨우 잠잠해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사를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시댁에서 밥 먹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네가 뭔 놈의 설거지를 하냐고 하셨고 남편이 자기 설거지 잘한다고 말했다가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때 남편에게 집안일 시킨다고 난리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한마디 거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정리한 것이죠. 저는 친정엄마에게도 전화 잘 안 해요.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하는 편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첫마디가 이게 얼마 만에 전화하는 거냐? 이런 식이셨습니다.
전화로 할 말도 없는데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주일에 3번은 전화드렸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때에 제가 사다 드린 선물에 말 한마디 없으셨고, 신우가 뭐라도 사오면 저에게 엄청 자랑하셨습니다. 신우가 사왔다는 것을 보면 제가 사다 드린 것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우 칭찬을 하면서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린 선물도 우리 없을 때 신우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우에게 얘기 들어보니 신우는 저희가 명절 같은 때에도 시댁에 선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시어머니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나에 대한 칭찬에는 인색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지적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힘 빠지더군요. 제가 살갑게 시부모님을 대하는 사근사근한 며느리는 아니어도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식이니 정말 힘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할 도리 다 했어요. 솔직히 친정에 하는 것이 있으니 시댁에 하지 않으면 신랑 눈치가 보여서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동생 하나 있는 장녀라서 친정에 제사가 있으면 가서 일했기 때문에 시댁 제사에도 가서 일했던 것이고, 친정 부모님 생신과 어버이날 선물 챙기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시댁도 선물 챙긴 것이기는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느끼셨겠죠. 그래서 저를 더 싫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뭘 해가도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다른 사람의 작은 호의에는 그렇게 감동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께 감정이 상해서 즐겁지는 않은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시댁의 할도리를 했던 것이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며 시어머니와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저냥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는 시어머니가 선물보다 현금 받는 것을 좋아하셔서 항상 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보통 외식을 시켜드리면서 돈 봉투를 드렸죠. 신우네가 함께 식사를 해도 식비는 항상 저희가 계산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신우가 내민 선물에만 큰 감동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누굴 예뻐하고 미워하고는 시어머니 마음이니 기분은 나빠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어머니 생신은 평일이었어요. 그 전주에는 주말까지 회사를 출근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로 사정 설명드렸고 돈 봉투 대신 입금해 드렸습니다. 신혼의 가족도 바빠서 주말에 못 왔다고 해서 생신에 자식들이랑 식사 못 하셔서 서운한 마음 드실까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 당일날 사장님께 점심시간에 외출했다가 3시쯤 돌아오겠다고 하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오전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배려해 주시더군요. 동료 직원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동료들도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쫓아내듯이 내보내 주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미역국 끓일 재료들 사서 시댁에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안 계셨어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생신에 식사 대접도 못 해드려서 시댁에 와서 미역국 끓여놓고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몇 주간 주말도 없이 출근해서 오후에는 집안일이 눈에 보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뜸 화가 난 목소리로 "근데 네가 생각이 있으면 너희 집에 떡하니 생일상 한 상 차려서 시부모를 대접해야지 미역국만 끓여놓고 가냐고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냐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몇 주 동안 주말도 없이 일했고 주말에 식사 대접 못 해드린 것이 마음에 걸려서 점심시간에 회사에 말하고 나와서 장 봐다가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 놓았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 듣고 원망만 듣고 있어서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리돌이 운운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가로막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딸인 형님은 일도 안 하는데 뭐 했어요? 형님한테는 10,000원짜리 선물 받아도 싱글벙글 하시는데 남의 집에서 들어온 며느리가 짬을 내서 미역국을 끓여놓고 가면 큰 감동을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럼 뭐하러 미역국을 끓여놓고 가냐고 누가 하랬냐고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미역국은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미역국 끓여놓은 거 보시면 어머니 화만 나실 거잖아요. 미역국 냄새 없어지도록 환기까지 싹 시켜놓고 미역국 가져갈 테니까 제가 미역국 끓였던 건 잊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모르셨겠죠? 시어머니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더군요.
몇 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지금 점심도 못 먹었는데 집에 가져가서 이거 먹고 쉬어야겠어요. 다시는 이런 거 해드리는 일 없을 테니 이번 일은 잊어주세요. 하고 미역국 가지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시어머니가 많이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댁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했고요. 본인 자식한테는 티조가리 한 장만 받아도 한바구음 지으면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는 미역국 받았으면 좋아서 춤을 추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만족을 할지 모르겠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뭘 해줘도 서운한 척 하시면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노리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참 유치원생 같은 발상이라 더 이상 못 맞추겠으니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생각이 있는 며느리냐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생각이 없는 며느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생각이 있는 며느리였으면 애초에 시어머니를 딱 끊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 시어머니에게 할도리는 하려고 노력해서 시어머니가 얕잡아 볼 짓을 한 것뿐이라고 앞으로는 시어머니 생신 때 축하드린다고 전화 한 통이나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거 가지고 당신이나 시댁 누구라도 싫은 소리 하면 이거조차도 안 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좀 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저와 살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자기 잘못은 고치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난 것을 남편에게 화풀이한 것 같아 좀 미안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 시댁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찾아뵙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남편이 알아서 중간 역할을 잘했다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말하면 듣고 실행에 옮기는 정도까지는 해주니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야겠죠. 그날 이후에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 한 번 안 했고 저도 전화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할 마음 전혀 없고요. 시어머니 전화 와서 저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큰 소리가 나더라도 할 말 다 하려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보다 돈도 더 버는 능력자에 할도리도 다 하는 며느리면 시댁에서 떠받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댁에서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까지 강하게 나가세요. 결혼할 때마다 비아냥대던 친구를 그 친구가 결혼 후 집들이를 할 때 참교육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사이다이면서 훈훈한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눈치 없이 말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시누이에게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글 보내요. 저는 시댁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친구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드디어 복수를 당했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맺힌 것이 많았나 봐요. 친구 집들이에 갔을 때 평범한 제 친구들이 진상 시누이로 돌변하더라고요. 친구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많이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시원하기도 했어요. 편의상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눈치 없는 친구를 A라고 할게요. A는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대학 친구인데 친구들 모이면 말도 가장 많이 하고 친구들의 고민에 조언을 많이 해주던 친구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결단력 있어 보이는 그 친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A가 그렇게 못된 친구는 아니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해야 할까요? 외모는 평범한데 본인의 외모를 남들이 보는 시선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는 단점은 있었지만 뭐 그럭저럭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저희 4명은 가끔 만나면서 우정을 이어왔어요. 친구 한 명이 시험 준비를 해서 2년간 잠수를 탄 기간 빼고는 지금까지 4명이 잘 지내왔죠.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2년간 시험 준비를 위해 잠수를 탔던 친구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친구가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A는 참 말이 많았어요. 의리가 없다는 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비추면 뭐가 어떻냐는 둥,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저는 자기 앞날을 위해 올인하고 있는 친구를 마음속으로 응원만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니까 친구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도움을 줄 수 없다면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친구는 시험에 합격을 했고 합격 발표가 나고 다시 저희와 자주 연락하며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같은 공무원과 결혼했어요. 저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 잡혀서 앞으로는 즐겁게 사는 일만 남은 것 같아 마음속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친구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다니던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A는 참 말이 많았어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 그것도 지방대를 다니다 중퇴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친구가 A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했는데 저와 다른 친구는 A가 질투나서 그런 것이라고 위로해주곤 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신혼집을 18평 빌라 전세에서 시작했는데 A는 집들이에서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 아기 태어나면 어떡할 것이냐 이러면서 심하게 걱정해 주더군요. 이때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부부인데 시작이 뭔 상관이냐고 나는 부럽기만 하다고 말했는데 제 말도 비꼬듯이 되받아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도 A는 참 많은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제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회사를 이어받으려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었고 결혼 직전에 알게 되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로 알고 있었던 거죠. 결혼할 때 20평대 아파트를 시댁에서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A는 저희 남편 머리숱이 적은 것을 가지고 참 말이 많았는데 결혼 전에 저보고 너는 신랑감을 키만 보고 결정한 거냐고 비아냥거리듯 말했고 결혼식 후에 저에게 결혼식 때 보니 삼촌뻘 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줄 알았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사람 됨됨이가 너무 좋고 특히 시부모님이 저만 만나면 신나하셔서 결혼할 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은 한결같이 좋은 분들입니다. 작년에 드디어 A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A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와 결혼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친구들에게 결혼할 남자 소개시켜 주잖아요. A는 결혼할 사람과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핑계도 있긴 했죠. 그런데 작년에는 만나자면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보니 키가 친구와 비슷한 중년 남자가 A의 신랑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A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 4명 중에 외모는 가장 나았거든요. 이건 비밀인데 A가 평범한 외모이고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3명이 평범 이하예요. 그럼 뭐 어때요? 다들 결혼해서 예쁜 아이 낳고 잘 사는데. A는 결혼식을 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집에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단톡방에서 집들이는 하라고 우리는 네 남편과 제대로 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다고 우리 나중에 가족 동반해서 놀러 다니자고 한 것을 잊었냐고 난리였죠. 드디어 A가 집들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A가 친구들에게 남편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한잔하겠다 생각했어요. A네 집에 가보니 거실 겸 주방에 방 2개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요즘 같이 집값 비싼 시기에 신혼집이 그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A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었죠. 그리고 신랑 직업을 물어보니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끄럽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공무원 친구가 A에게 이런 좁은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 수 있겠냐고 A의 신랑 몰래 얘기하더라고요. 너 지금 아이 갖는다 해도 노산이라 당장 아이 가질 것 아니냐는 말도 했고요. 당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 준 것이죠. 그리고 뜬금없이 저에게 너네 남편 경영 수업은 잘 받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 했는데 A는 좀 놀란 표정이었어요. A는 그때까지 제 남편이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는 저와 공무원 친구에게 부럽다고 하고 저희는 그 친구에게 네 남편은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부럽다고 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A의 남편은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분위기도 잘 맞추고 중간중간 분위기에 맞는 농담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A에게 이런 좋은 남편을 왜 결혼 전에 소개해주지 않았냐고 말했어요.
A의 남편은 자기가 너무 잘생겨서 친구들한테 뺏길까봐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참 성격 좋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A는 자격지심 때문인지 모이면 가장 말이 많던 애가 말도 별로 없고 저희는 A의 남편과 술 마시며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그 후로 A는 단톡방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셋은 A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A가 단톡방에서 평소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셋은 다행이라고 얘기했어요. A가 겉멋만 들어서 예전에 눈치 없는 소리를 좀 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려서 모르고 그랬던 것이라고 이해하자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친구가 말하는데 대학 때부터 15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고 이제부터는 A가 허세를 부리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 같았어요. 단톡방에서 저희 친구들은 A가 어떻게 그렇게 성격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A 너는 남편에게 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런 칭찬도 A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존심 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A도 이제 철 좀 들었겠죠? 넷이서 가끔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가족 동반으로 여행도 다니고 할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네요. 친구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착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 기분 상했던 것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는 친구분들 모두 마음씨 고운 분들이네요. 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설거지 한번 한 적이 없는 새언니가 요즘에는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한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미혼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새언니가 오빠와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집에 와서 처음으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원망하다가 이혼당할 뻔해서 정신을 차렸나 봐요.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외가가 가난해서 어린 시절도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결혼 후에도 손님 많은 식당이 돈 많이 준다고 고된 일을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아빠 사업이 잘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고된 일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팔꿈치와 무릎이 안 좋아 통증을 달고 사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인생 목표가 남은 인생 건강 챙기면서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아빠도 고생은 하셨지만 아빠가 돈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을 때 엄마가 고된 일을 하며 버텨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그 힘든 시절을 엄마니까 버텼지 다른 여자였으면 도망갔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오빠와 새언니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저희 부모님과 갈등이 없었고 조카가 초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나 설거지를 한 적도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 항상 여행을 다녔고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오빠와 새언니 와서 함께 외식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새언니에게 바라지도 않고 터치하는 것도 없으셨어요. 첫 갈등은 새언니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결혼할 때부터 딩크를 선언했고 저희 부모님은 손주들을 봐주거나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빠와 새언니가 아이 없이 살겠다는 것에 별 말씀 없으셨어요. 오빠가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실수인지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새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임신. 오빠와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했는데 저희 엄마는 가끔씩 너희들 일이 있을 때는 봐줄 수 있어도 전적으로 육아를 도와줄 수는 없다고 거절했어요. 새언니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을 하시는데 집도 멀어서 육아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단호한 거절에 고부 갈등이 생기더군요. 엄마 성격이 그렇게 냉정하지 못한 편인데 손주 육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빠네는 부부싸움도 좀 했었고 몇 번 더 부탁을 했지만 저희 엄마는 계속 거절을 했어요. 결국 새언니가 일을 그만두더군요.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근래에 알게 된 것이지만 새언니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미안해서 경제적으로 오빠네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우선 오빠네가 지고 있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었다고 해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리고 조카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매달 지원해주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빠가 새언니에게 아예 카드를 주었다고 해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들 사가지고 오라고요. 조카들이 초등학생이 되니 새언니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새언니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아이들 방과 후도 걱정이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새언니가 회사를 나가기 시작하고 몇 달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새언니가 긴 시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니 어린 회사 동료들과 좀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취직을 했는데 또 같은 이유로 얼마 안 돼서 그만두었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 원망을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안 봐줘서 자기가 경력이 단절되었다. 자기가 공백기 없이 일했을 것이고 자기 입사 동기들 중에서 과장인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계속 저희 부모님 원망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참고만 계시지는 않았어요. 내가 언제 너희 아이들 봐준다고 한 적 있냐? 아이 안 낳고 산다고 했을 때도 너희들 의견 존중해 주었다. 내가 낳으려고 했냐? 시부모가 손주 봐주는 것이 의무냐? 너희가 결정한 것을 왜 나에게 뭐라 하느냐? 결국 오빠와 새언니는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해요. 오빠가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새언니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다면서 이혼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새언니가 이렇게 나오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희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새언니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제가 나섰다가 괜히 제가 모든 죄를 뒤집었을까봐 나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들 태어나고 부모님이 따로 매달 돈도 주고 무슨 때마다 아이들 뭐 사주라고 카드도 주고 새언니 일 그만두고 나서 오빠 급여도 많이 올려줬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부모도 못할 일을 하셨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셨는지 이혼을 말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엄마라면 정말 끔찍하게 여기는 분이신데 엄마에게 불손하게 구는 며느리 참아주느라 힘들어 하셨어요. 한참 이혼 어쩌고 하다가 새언니가 사과드린다고 오빠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소리치시며 오빠네를 쫓아버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새언니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들이신데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네요. 저는 아빠에게 오빠네가 이혼하면서 아빠 원망하면 어쩌냐고 했더니 아빠는 새언니 절대 이혼 안 할 것이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도록 해주었는데 지가 이혼해서 살려고 해도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이혼을 하겠냐고 네 오빠에게 꼭 붙어 살 테니 두고 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했는데 진짜로 그러더군요. 얼마 뒤에 사돈어른들과 함께 오빠네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사돈어른들께서 저희 부모님께 딸 자식을 버릇없게 키워서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 큰소리 내시면서 얼른 시부모님께 빌라고 하시더군요.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께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사돈어른들께서 저희 부모님께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모님처럼 결혼한 자식까지 살펴주고 사시는 분들 없다고 딸이 모자라서 시부모님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대신 사과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못난 딸을 내쫓으셔도 아무 말 안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사돈어른께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앞으로 둘이 잘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사돈어른들과 오빠네 가고 나서 아빠가 사돈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니 이번은 넘어가도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잘 해결된 것 같아 저는 좀 안도를 했어요. 오빠가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새언니가 이혼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대요. 오빠가 그렇게 나오니 이혼 얘기를 더 하지는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오빠가 말했더니 새언니가 싫다고 했대요. 오빠가 새언니에게 우리가 부모님 그늘에서 지금껏 누리고 살아왔는데 은혜는 모르고 원망이나 하는 너 같은 인간과는 안 산다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하더래요. 내가 우리 부모님 덕에 그렇게 일 그만두고 모자라지 않게 살아놓고 원망을 하니 부모님께 죄송해서 앞으로 부모님께 해주시던 지원도 모두 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아빠 회사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이 받는 그 월급도 일한 만큼만 받을 것이고 부모님께 매달 얼마라도 용돈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을 테니 적더라도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새언니에게 말했다고 해요.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사돈어른들께서 저희 오빠에게 찾아와 얘기를 모두 듣고 나서 새언니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새언니가 오빠와 함께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러 온 것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쫓아버린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사돈어른들께서 새언니에게 넌 시댁에서 쫓겨나도 할 말 없다고 엄청 뭐라 하시고 함께 저희 집에 오셨던 것이었답니다. 그 뒤로 저희 언니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다 하더군요. 참 생소한 장면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새언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는 않지만 새언니가 하는 것은 말리지 않고 그냥 두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 고생시킨 것이 미안해서 엄마 건드리는 사람은 자식도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새언니는 몰랐나 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잘해주기만 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젠 새언니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것이라 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생각이래요.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자식들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다고 엄마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사돈어른들을 보니 새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 조카들을 위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과 사돈어른 양쪽 모두 인격자시네요. 잘 어우러져 살아갈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도 몰라보고 재산에만 욕심 많은 큰아주버님네로부터 시어머니를 구하신 효부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큰형님이 본색을 드러내길래 큰형님이 그렇게 원하던 시부모님 재산 전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재산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 앞에서 쇼까지 하던 큰형님 내외에게 당신들 몫은 없다고 계속 알려줄 생각입니다. 저희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옷장사를 해서 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었고 결혼할 때 원룸 비슷한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아파트도 있고 월세가 나오는 작은 건물도 하나 있을 정도예요. 장사를 하면서 돈 버는 재미에 아이는 좀 늦게 낳았습니다. 아이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아이는 하나예요. 저희는 시댁과 친정의 자식돌이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더 잘하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너무 예뻐 보이고 고마워서 시댁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했어요.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만이 자식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만큼 저도 시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살았죠.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큰오빠가 저희 부모님 재산을 전부 차지해서 친정과는 왕래하지 않습니다. 큰오빠는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 아프신 와중에 전부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꿔놓았어요. 친정재산 얼마 안 되는 것에 대해 솔직히 욕심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오빠가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부모 재산을 전부 가져가고 동생들을 약올리듯이 말을 해서 감정이 상했던 것이죠. 자기는 부모님 재산에 일조를 했고 장남으로서 역할을 다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재산 분배를 하면 너희들과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야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공공연연하게 동생들 앞에서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냐 하면 큰오빠는 자기 자식들을 유치원부터 학교, 학원, 입는 옷 등 항상 최고급으로 키웠는데 그 비용이 전부 저희 부모님께 징징거려서 얻어낸 것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가 부모님께 드렸던 돈도
큰오빠네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큰오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친정은 큰오빠 빼고 나머지 형제들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시댁과는 지금까지 왕래를 해왔어요. 지금 대학생인 저희 아이가 중학생일 때부터 시댁과도 왕래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 형제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옛날 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재산은 장남에게 거의 다 주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돈 1,000만 원씩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저희는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저희는 시댁의 자식돌이를 해왔던 만큼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재산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생각이 다른 분이세요. 자식들 서열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잘한 자식에게 큰 몫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시죠. 저희가 시댁에서는 막내인데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가지고 계신 땅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주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크다는 것을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생각 때문에 시댁 형제들이 대판 싸움이 나곤 했었죠. 일반적인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큰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각자 본인이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웠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고함이 나오고 위아래도 없이 쌍욕이 난무하면서 내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큰아주버님은 저희 시어머니를 구슬려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원래 생각대로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얼른 짐만 챙겨서 너희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참 놀라웠어요. 한 달 전쯤에 가까이 살며 시어머니를 살펴드리던 큰아주버님네가 안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긴 왔는데 와서 시어머니를 챙겨드리거나 할 생각은 안 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기만 했다고 해요. 큰형님은 계속 시어머니께 잘해드렸는데 그게 다 쇼였다고, 내가 그런 쇼에 속을 줄 아냐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큰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협박하고 큰형님은 시어머니께 잘 해드린 다음에 큰아주버님이 큰형님에게 착하게 굴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착한 맏며느리 불쌍해서라도 재산을 내놓을 것이라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내가 그 못된 년한테 속을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욕심만 많은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리는 것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잘하니 맏며느리한테 마음이 좀 기울었는데 마당에서 큰형님과 큰아주버님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게 되셨다고 해요. 그날 큰형님이 시어머니 찾아가서 착한 척하며 챙겨드리고 큰아주버님이 찾아와서 큰형님에게 난리를 치는 쇼를 하는 중이었나 봐요. 그런데 큰아주버님이 큰형님에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마당에 나가서는 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짜고 시어머니 앞에서 쇼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셨죠?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상상을 하신 일은 아닌가 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형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착한 척을 했던 것이 큰형님의 본심이었다면 저에게 시어머니를 본인 대신 모시고 살 것이냐고 고맙다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온 날 시어머니께 큰형님이 전화를 했더군요. 옆에서 들었는데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큰형님께 이제 막내 아들네 와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다음날 큰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데 모시고 살기 힘들 것이라고 제 걱정을 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이도 할머니 계셔서 좋다고 한다 말했는데 큰형님은 저에게 부모님 재산은 건드리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저희는 노후 준비도 다 돼 있고 부모님 재산에 욕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큰형님에게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가 오고 큰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시어머니 모시고 내려오라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큰형님이 전화를 할 때마다 재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슬쩍 큰형님을 떠봤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 재산 어차피 자식들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갖게 돼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했더니 큰형님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장남에게 재산을 전부 주신다고 했었다. 장남이 부모 재산을 받고 나머지 자식은 주면 받고 아니면 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더니 저에게 행여라도 부모 재산에 눈독 들이는 일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했고 본인들은 부모님 곁에 살면서 지금까지 도움받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큰형님에게 안 그래도 어머님이 재산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다고 남편에게 재산 가져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했더니 큰형님은 갑자기 저에게 쌍욕을 퍼붓더군요. 너희들이 뭐라고 꼬드겼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는데 시어머니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욕을 하더니 큰형님은 시어머니를 저희가 강제로 모시고 간 것으로 신고를 하겠다고도 하고 부모님 재산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도 하고 별의별 협박을 다 하더군요. 어머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데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대답했고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마음이지 거기에 자식이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많은 남편 형제들 중에서 우리만 자식돌이를 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시부모님한테 지금까지 도움만 받고 살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우리가 앞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20년 넘게 살 것인데 우리가 재산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큰형님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쌍욕을 하길래 전화 끊었어요. 그날 큰형님과 통화한 내용을 남편에게 들려주었더니 남편도 화가 나서 벌벌 떨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 재산에 진심으로 욕심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재산 모두 남편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남편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큰형에게는 나눠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모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이 본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에 욕심을 부리며 어머님을 협박하고 생쇼까지 한 것이 너무 괘씸해서요. 남편 형제들 중에서 막내 시누이만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엄마 성격이 대단해서 모시기 힘들 텐데 큰 결심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성격 대단하시죠? 호미를 손에서 놓지 않고 아버님과 함께 고생하시며 수십 년을 사셨던 분이신데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 조금씩 조금씩 땅을 사서 재산을 늘리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협박해서 재산을 뺏으려 했던 큰아주버님 내외에게는 앞으로 땡전 한 푼 돌아갈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남편 형제들에게 좋게만 대했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면 이제부터는 좀 세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이 주변에 휘둘리지 않아야 어머님도 편안하실 테니까요. 돈과 권력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정말 큰형님네가 너무하네요. 경제력도 있으신데 효심까지 깊으신 쓰니님 부부 복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연은 친구들 결혼할 때마다 비아냥대던 친구를 그 친구가 결혼 후 집들이를 할 때 참교육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사이다이면서 훈훈한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눈치 없이 말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시누이에게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글 보내요. 저는 시댁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친구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드디어 복수를 당했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맺힌 것이 많았나 봐요. 친구 집들이에 갔을 때 평범한 제 친구들이 진상 시누이로 돌변하더라고요. 친구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많이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시원하기도 했어요. 편의상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눈치 없는 친구를 A라고 할게요. A는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대학 친구인데 친구들 모이면 말도 가장 많이 하고 친구들의 고민에 조언을 많이 해주던 친구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결단력 있어 보이는 그 친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A가 그렇게 못된 친구는 아니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해야 할까요? 외모는 평범한데 본인의 외모를 남들이 보는 시선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는 단점은 있었지만 뭐 그럭저럭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저희 네 명은 가끔 만나면서 우정을 이어왔어요. 친구 한 명이 시험 준비를 해서 2년간 잠수를 탄 기간 빼고는 지금까지 네 명이 잘 지내왔죠.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2년간 시험 준비를 위해 잠수를 탔던 친구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친구가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A는 참 말이 많았어요. 의리가 없다는 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비추면 뭐가 어떻냐는 둥,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저는 자기 앞날을 위해 올인하고 있는 친구를 마음속으로 응원만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니까 친구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도움을 줄 수 없다면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친구는 시험에 합격을 했고 합격 발표가 나고 다시 저희와 자주 연락하며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같은 공무원과 결혼했어요. 저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 잡혀서 앞으로는 즐겁게 사는 일만 남은 것 같아 마음속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친구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다니던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A는 참 말이 많았어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 그것도 지방대를 다니다 중퇴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친구가 A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했는데 저와 다른 친구는 A가 질투나서 그런 것이라고 위로해주곤 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신혼집을 18평 빌라 전세에서 시작했는데 A는 집들이에서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 아기 태어나면 어떡할 것이냐 이러면서 심하게 걱정해 주더군요. 이때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부부인데 시작이 뭔 상관이냐고 나는 부럽기만 하다고 말했는데 제 말도 비꼬듯이 되받아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도 A는 참 많은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제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회사를 이어받으려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었고 결혼 직전에 알게 되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로 알고 있었던 거죠. 결혼할 때 20평대 아파트를 시댁에서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A는 저희 남편 머리숱이 적은 것을 가지고 참 말이 많았는데 결혼 전에 저보고 너는 신랑감을 키만 보고 결정한 거냐고 비아냥거리듯 말했고 결혼식 후에 저에게 결혼식 때 보니 삼촌뻘 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줄 알았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사람 됨됨이가 너무 좋고 특히 시부모님이 저만 만나면 신나하셔서 결혼할 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은 한결같이 좋은 분들입니다. 작년에 드디어 A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A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와 결혼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친구들에게 결혼할 남자 소개시켜 주잖아요. A는 결혼할 사람과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핑계도 있긴 했죠. 그런데 작년에는 만나자면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보니 키가 친구와 비슷한 중년 남자가 A의 신랑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A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 4명 중에 외모는 가장 나았거든요. 이건 비밀인데 A가 평범한 외모이고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3명이 평범 이하예요. 그럼 뭐 어때요? 다들 결혼해서 예쁜 아이 낳고 잘 사는데. A는 결혼식을 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집에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단톡방에서 집들이는 하라고 우리는 네 남편과 제대로 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다고 우리 나중에 가족 동반해서 놀러 다니자고 한 것을 잊었냐고 난리였죠. 드디어 A가 집들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A가 친구들에게 남편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한잔하겠다 생각했어요. 애인의 집에 가보니 거실 겸 주방에 방 2개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요즘 같이 집값 비싼 시기에 신혼집이 그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A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었죠. 그리고 신랑 직업을 물어보니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끄럽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공무원 친구가 A에게 이런 좁은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 수 있겠냐고 A의 신랑 몰래 얘기하더라고요. 너 지금 아이 갖는다 해도 노산이라 당장 아이 가질 것 아니냐는 말도 했고요. 당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 준 것이죠. 그리고 뜬금없이 저에게 너네 남편 경영 수업은 잘 받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 했는데 A는 좀 놀란 표정이었어요. A는 그때까지 제 남편이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는 저와 공무원 친구에게 부럽다고 하고 저희는 그 친구에게 네 남편은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부럽다고 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A의 남편은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분위기도 잘 맞추고 중간중간 분위기에 맞는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A에게 이런 좋은 남편을 왜 결혼 전에 소개해주지 않았냐고 말했어요. A의 남편은 자기가 너무 잘생겨서 친구들한테 뺏길까봐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참 성격 좋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A는 자격지심 때문인지 모이면 가장 말이 많던 애가 말도 별로 없고 저희는 A의 남편과 술 마시며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그 후로 A는 단톡방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셋은 A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A가 단톡방에서 평소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셋은 다행이라고 얘기했어요. A가 겉멋만 들어서 예전에 눈치 없는 소리를 좀 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려서 모르고 그랬던 것이라고 이해하자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친구가 말하는데 대학 때부터 15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고 이제부터는 A가 허세를 부리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 같았어요. 단톡방에서 저희 친구들은 A가 어떻게 그렇게 성격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A 너는 남편에게 잘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런 칭찬도 A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존심 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A도 이제 철 좀 들었겠죠. 넷이서 가끔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가족 동반으로 여행도 다니고 할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네요. 친구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착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 기분 상했던 것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는 친구분들 모두 마음씨 고운 분들이네요.